당신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자격증도 따고 기술도 익히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죠. 그런데 왜 통장 잔고는 제자리 걸음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당신보다 덜 일하는 것 같은데 더 많은 돈을 벌고 승승장구할까요? 세상이 불공평해서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걸까요? 여기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재정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 기술적 지식, 즉 하드 스킬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1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5%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간공학, 즉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었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을 아실 겁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대학 졸업장도 대학원 학위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걸려있는 것 하나, 바로 데일 카네기 코스 수료증입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이 수료증이 내 인생을 바꿨고 내 재산을 만들었다고요.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파헤칠 겁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꿀을 얻고 싶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실수한 부하 직원, 말이 안 통하는 상사를 만납니다. 그때 당신의 첫 반응은 무엇인가요? 비난인가요? 질책인가요? 1930년대 미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살인마 크로울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포위되어 총격을 벌이면서도 유서를 썼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옷 안에는 피로 붉게 물든, 하지만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려 하지 않는 따뜻한 심장이 고동치고 있다. 살인마조차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99%의 사람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들은 즉시 방어태세를 취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려 듭니다. 비판은 위험한 불꽃입니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는 화약고를 폭발시켜 원한만 남깁니다. 당신이 사장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직원이 큰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멍청하다고 소리치고 심할서를 쓰게 하면 당신의 기분은 풀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마음속으로 당신을 욕하며 이직을 준비하거나 더 이상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당신의 손해입니다. 유명한 비행사 밥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에어쇼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양쪽 엔진이 꺼졌습니다. 가까스로 착륙했지만 비행기는 박살이 났죠. 원인은 정비사가 제트기용 연료가 아닌 프로펠러용 연료를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후보는 정비사를 죽일 듯이 노려봤을까요? 아니요. 후보는 울고 있는 정비사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믿네. 그 증거로 내일 내 F-51 비행기 정비를 자네에게 맡기겠네. 그 정비사는 평생 후보를 위해 목숨을 바쳐 일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얻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원칙. 이것은 사람을 다루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바로 솔직하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식욕, 수면욕만큼이나 강렬하지만 좀처럼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 했고, 듀이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찰스 슈왑이라는 젊은이를 사장으로 앉히고 지금 가치로 수백억 원의 연봉을 주었습니다. 슈왑이 강철 제조 기술을 많이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강철에 대해 훨씬 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하 직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천재였습니다. 슈왑은 말했습니다. 나는 비판으로 그 누구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 없다고 믿는다. 나는 칭찬하기를 좋아하고 흠잡기를 싫어한다. 이것이 슈왑의 묘비명과도 같은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마음에 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첨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첨은 입술에서 나오고 칭찬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첨은 가짜 돈과 같아서 사용하면 할수록 당신을 파산으로 몰고 갑니다.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내어 진심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평생 되새길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저는 딸기와 크림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낚시를 갈 때 딸기와 크림을 미끼로 쓰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지렁이를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왜 사람을 낚을 때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집세를 깎고 싶다고 해봅시다. 집주인에게 가서 내가 돈이 없으니 깎아달라고 하면 통할까요? 아닙니다. 집주인이 얻을 이득을 말해야 합니다. 사장님, 제가 나가면 도배장판 새로 하느라 돈 들고 새 세입자 구하느라 공실 생기죠? 저랑 재계약하면 그 돈 아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십시오. 개를 보세요. 개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팔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을 보면 꼬리를 흔들고 반가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친구가 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남에게 나를 팔려고만 하지 않나요? 카네기는 말합니다. 당신이 남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2달 동안 사귈 수 있는 친구가 남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노력하는 2년 동안 사귈 수 있는 친구보다 더 많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5번째, 미소 지으십시오. 너무 뻔한가요? 하지만 돈이 들지 않으면서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미소입니다. 차가운 표정의 능력자보다 미소 짓는 평범한 사람이 승진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조차 미소를 지으세요. 상대방은 목소리만으로도 당신의 미소를 느낍니다. 웃을 기분이 아니라고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휘파람을 불거나 콧노래를 부르세요. 행동이 감정을 따라갑니다. 당신이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실제로 행복해지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끌어당깁니다. 자석처럼 말이죠. 6번째,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있어 자신의 이름은 그 어떤 말보다 달콤하고 중요한 소리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원사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불러주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상대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은 최고의 칭찬이자 호감의 표시입니다. 나폴레옹 3세는 아무리 바빠도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이름이 어려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중요한 사람이면 따로 메모해서 외웠습니다. 이름을 잊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고 곧 비즈니스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7번째,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특히 불만 고객을 다룰 때 최고의 해결책은 침묵하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분노를 끝까지 들어주면 그들은 스스로 화를 가라앉히고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유명 인사들과 친해지는 비법도 같습니다. 그들의 성공담,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맞추고 경청하십시오. 당신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최고의 대화 상대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8번째,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뱀을 피하듯이 지진을 피하듯이 논쟁을 피하십시오. 논쟁에서 이겨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묵사발로 만들면 당신은 승리감을 얻겠지만 상대방의 호의는 영원히 잃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에 반해 설득당한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의견을 고집합니다. 고객과 논쟁에서 이기면 고객을 잃고 상사와 논쟁에서 이기면 승진 기회를 잃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법정에서나 하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저 미소 짓고 넘어가십시오. 9번째, 잘못했다면 빠르고 분명하게 인정하십시오. 경찰에게 딱지를 떼일 상황인가요? 변명하지 말고 먼저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처벌해 주세요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은 자비로움을 과시하고 싶어 당신을 용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스스로를 비판하는 사람과는 싸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욕을 먼저 해버리면 상대방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당신을 위로하게 되죠.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통제하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10번째, 상대방에게 좋은 평판을 부여하십시오. 게으른 직원에게 자네는 원래 성실한 사람이잖아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그 평판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이미 그 사람이 그런 장점을 가진 것처럼 대우하십시오. 또한 잘못을 고치기 쉬운 것으로 보이게 하십시오. 너는 재능이 없어 라고 말하면 상대의 성장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상대는 희망을 갖고 도전합니다. 리더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도 천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의 핵심 원칙들을 살펴봤습니다. 비난 대신 이해를, 논쟁 대신 미소를, 명령 대신 칭찬을 선택하십시오. 이것들은 단순한 도덕 교과서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사회적 자본을 극대화하여 부를 끌어당기는 가장 확실한 투자 전략입니다. 당장 오늘 편의점 알바생에게 진심으로 인사해보세요. 가족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직장 동료의 사소한 성과를 칭찬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도들이 쌓여 당신을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리더, 함께 일하고 싶은 사업가로 만들 것입니다.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은 소수만이 실천합니다. 그 소수가 바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부자들입니다. 85%의 성공 비결을 손에 쥐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실천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그리고 통장을 살찌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 실천할 칭찬 한마디를 적어보세요. 감사합니다.